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인수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발 멈추시라! 서시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말씀해주세요! 네, 손가락도 논란이 됐는데 참하게 모았다라고 반론했지만 민주당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배현진 의원은 정치 잘못 배웠다 지적한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원님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던 그날이죠. 30일인데 본회의장에 의원님도 같이 계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좀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사실 현장에서의 일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네. 검찰청 개혁에 관련한 법이 사실상 이제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 중재안이라는 것이 여야에서 합의가 돼서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깨서 다시 수정안도 사실상 또 두 번이나 합의를 했던 거여서 그렇게 합의됐던 내용을 파기했다는 것이 더 사실은 근본적 문제죠. 네. 근데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을 파기했다는 것은 참 부끄럽고 나쁜 일인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합의 파기를 정당화하고 아예 그거 중재했던 의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고 모독을 하고 네. 그게 이제 배현진 의원의 언행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 글쎄요, 국민과 국회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둣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둣발로 여성 의원들을 걷어차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구둣발로? 정말 찼던 겁니까? 글쎄요, 구둣발 박병석 의장께서 예. 구둣발로 여성 의원들을 걷어찼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지금 배현진 의원의 언행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에 대한 항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항변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앙증맞은 몸이니 구둣발이니 용맹하게 올라왔다는 등 당신이 이런 표현이 다 그냥 멋을 부린 거죠. 그래서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멋부리고 한 거죠. 멋을 부린 것이다. 이거 멋을.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 대변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주 잘못 배운 멋이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네. 게다가 저는 몰랐는데 당선자의 대변인이라고 하더군요. 예, 지금 당선자의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을 앞둔 대통령의 사실상 이제 취임을 얼마 앞둔 네. 사실상 대통령 이제 임기를 시작해야 될 분의 대변인이 국회의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차기 대통령이 작심하고 의회를 공격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예. 사실은 인수위나 당선자가 엄하게 꾸짖고 바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맞죠. 정상이죠. 예. 이것이. 예.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 본인의 위치의 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선자 대변인으로서의 위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치를 배워도 정말 시작부터 잘못 배웠다고 이야기한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네. 5월 10일 취임식 전에 그래서 국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명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배현진 의원이 지금 당선인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언행 자체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아니, 것이네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거죠. 의원으로서도. 저는 저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의정사에 예. 저런 수준의 언행은 없었을 겁니다. 아하. 네. 징계를 지금 가급적이면 빨리 하겠다라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사퇴, 제명 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5월 10일 전에 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5월 10일. 뭐 그 이유는 뭘까요? 5월 10일 이전에 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래도 새 정부가 출범해서 네. 우리가 뭐 아주 수준 높은 상생 정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새 대통령이 의회와 상생하겠다라는 정도의 또 지향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여야 합의를 깬 것도 문제인데 네. 깬 것에 더해서 깬 것을 잘했다고 지금 강변하고 거기에 모독행위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태로 새 날을 시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것을 이제 결국 정치를 또 국회를 의회 민주주의를 새 대통령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네. 국회는 스스로의 품위는 지켜야죠. 그렇다면 국회가 상생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존중하고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저는 지금은 의회 정치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모독한 세력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분들은 의회에서 나가도록 해주는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과거 김승원 의원 얘기를 좀 합니다. 예컨대 그 영어로 좀 박병석 의장을 좀 비판했던 뭐 그런 비하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징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때도 심각했지 않느냐 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때 일은 정확히 상황을 몰랐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비판받을 일이었다면 비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맞았겠죠. 징계를 그리고 했었어야 된다. 예. 과거에 뭐 어떤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처리되지 않았다. 근데 왜 그러냐. 이런 것은 이 사안에 대한 항변은 되지 못하죠. 이 사안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이 사안이 과연 징계와 제명을 받을 만한 일이냐 아니냐. 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네. 아마 상식과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가진 의원들이라면 배현진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옹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전에 잘못한 거는 그냥 놔두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 그 자체의 행동이 과연 옳으냐 그냥 넘어갈 일이냐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답을 해야 된다. 만약 사과하고 이러면 뭐 징계를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징계를 저는 하는 이것은 겁니까? 실수에 해당해서 사과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의도를 가진 악의적 행동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제명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제명밖에 없다. 예. 자,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원래 2시쯤에 열리던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로 당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법안의 내용이 다 합의가 됐던 것이고요. 예. 국민의힘이 그것을 합의를 파기하는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시간과 절차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늦춘 원인 행위를 제공한 측에서 공수를 얘기할 저는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그쪽이 먼저 문제가 됐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가 아마 시간이 이제 변경될 것 같은데요. 딱딱 맞게 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회는 이제 제 시간에 열어서 이것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는 그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 공표하는 것에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국회의 사정을 보고 국무회의가 그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늘상사이기 때문에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좀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부권 행사하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중재안을 합의했을 때 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중재를 해서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원안 처리했던 것보다도 더 상호 절충을 해서 한 것이 잘 됐다고 평가를 했고 네. 그 당시 인수위원회 차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존중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깬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그 처음 합의됐던 것을 지켜서 법을 만든 것을 거부하라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자, 어쨌든 뭐 오늘 뭐 혹시나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포가 된다 그러면 뭐 이른바 검수 완박 정국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득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각에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많이 빠졌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뭐 득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리 적절치는 않죠. 네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큰 방향에서 지금 현재 처리된 중재안 또는 수정안이 수사권을 뭐 완전히 다 뺀 것도 아니고 네. 일정 부분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라는 방향에서의 일정한 진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이 그 이후에 이것을 일종의 정쟁으로 몰고 가지 않고 상호 합의됐던 그 시점에서 끝났다면 양당 모두 그리고 정치 자체가 일정의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국면이 됐을 텐데 네.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다. 중재한 대로 안 간 게 가장 아쉽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자, 사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일각에서는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라고 뭐 하기도 하는데 혹시 뭐 좀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사면 저는 관련해서? 사면에 대해서는 뭐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뭐 임시 국무회의에서 할 가능성도 없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제가 자꾸 집요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개인적인 의견 저는 어떻습니까? 꼭 누구를 사면해야 된다는 네.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제 한 달 안 남았습니다. 30일 안 남았는데 특히 이재명 상임고문 보궐선거 출마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뭐 인천 계양을이라든지 뭐 분당이라든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해결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의 이제 출마 문제라든가 거취 문제는 당이라든가 전체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최상이겠죠. 이게 네. 그것이 최상이고 본인과 당 전체에게도 다 도움이 안 되면 그게 최악이고 이제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최상인 길이 뭐냐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있을 것이고 아마도 저는 이게 당의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그 계양 지역구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인천 계양을요. 거기서 이런 등등을 놓고 아마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또 지금 성남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라고 하거든요. 무혐의 했던 것을. 요게 혹시나 출마의 가닥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또 분석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하고 출마 문제가 뭐 직접 연결이 되겠습니까? 아하, 상관없을 것이다. 예. 자,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결정이 됐는데 뭐 김민석 의원님께서 좀 비판을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거든요. 지금 이제 후보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뭐 도와주실 예정인지 어떻습니까? 뭐 그것은 제 개인적 비판이라기보다는 서울 지역 이제 의원들 일반의 걱정을 대변한 것이었고 네. 또 실제로 서울 지역 일반이 이제 그런 이런저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다른 방식의 후보 결정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제안했던 거고요. 어찌됐건 이러저러한 당의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 후보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누구를 뽑는다 만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 서울의 의원들 또 지역위원장들은 지방선거 각각에 대해서 자기 지역 또 서울 지역에 대한 책임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에 대해서 다 이제 각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개항 관련해서 개항을 전략 공천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제가 들어도 되는 겁니까? 경선보다는. 아니, 그런 의도로 듣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아마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만은 그 개항 지역의 공천이 당에서 일단 전략공천위원회의 소관으로 넘어가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요. 아하. 거기서 전략공천이건 그러니까 아니면 전략경선이건 그 판단 자체가 전략적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논의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오늘 회의가 어떻게- 열린다고 하던데요. 예. 예, 근데 뭐 오늘 바로 결정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고 그것은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감안하는 이제 논의 과정이 시작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